몇 날 며칠 부동산을 다니면서 집을 찾았고 마음에 쏙 드는 신축 빌라를 발견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돈 6천만 원에 대출금을 더해 잔금을 치렀습니다. 이 신축 빌라는 전세 사기 매물이었고 집주인은 악명 높은 전세 사기범이었습니다. 전셋집 잔금을 제외하고 남은 돈 1,000만 원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기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결혼비용이 3억 474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 신혼집 마련에 드는 비용이 2억 4,176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주택을 제외한 결혼비용은 6,298만 원이었습니다. 이 설문은 듀오에서 조사한 것으로 일반적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고소득자들이 대상인 듯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 30대 결혼정년기의 남녀가 부모님 도움 없이 각자 1억을 모으는 것도 아주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30대 직장인의 평범한 소득으로는 1억을 모으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결혼한 저희 부부는 모은 돈이 합쳐서 7천만 원이었습니다. 설문조사의 평균 결혼비용과 비슷한 정도의 많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전셋집에만 6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갔으니 7천만 원이란 돈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름 부족함 없이 무사히 결혼식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심지어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2주간 다녀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부부가 어떻게 7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전셋집을 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님들은 끝까지 보시면 무조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부모님의 도움을 최소화하여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 결혼에 지원하는 부모님들의 돈은 대부분 노후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여유가 되어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신다면 받지 않을 이유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노후 대비가 완벽히 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이마저 자식들 결혼 자금으로 지출해버리면 자식의 결혼으로 인해 부모님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도움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때 아무리 예비 신랑 신부가 둘이 좋아서 죽고 못 살아도 부모님 개입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고 결혼식 직전에 파혼하는 커플들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결혼 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이 아무리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라고 하지만 결국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고 모든 결정은 두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긴 세월을 함께할 두 사람의 올바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당시에는 저는 30대 중반, 와이프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둘 다 직업이 웹 디자이너이다 보니 연봉이 높지 않았고 자취를 하다 보니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나름 학자금을 갚아 나가면서 최대한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저는 6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 와이프는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습니다. 와이프보다 제가 모은 돈이 더 많아서 당연히 제가 더 많이 부담했습니다. 딱히 손해본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경제권을 합치기로 한 것이니만큼 그냥 모든 돈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7천만 원이라는 결혼 자금으로 집부터 구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이 강남이라 출퇴근 1시간 내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전셋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더라도 최대 80%이기 때문에 2억 초반대의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지하철에서 멀거나 언덕 위에 있는 구축 빌라였습니다. 몇 날 며칠 부동산을 다니면서 집을 찾았고 마음에 쏙 드는 신축 빌라를 발견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돈 6천만 원에 대출금을 더해 잔금을 치렀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지만 이 신축 빌라는 전세 사기 매물이었고 집주인은 악명 높은 전세 사기범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추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전셋집 잔금을 제외하고 남은 돈 1,000만 원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급한 건 이사할 집에 들어갈 살림살이였습니다. 세탁기며 냉장고, 침대나 가구들을 다 새로 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와이프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가전과 가구, 각종 살림살이들을 채워나갔습니다. 함께 살 집과 살림살이를 장만한 다음에야 결혼식장을 잡았습니다. 이사는 3월, 결혼식은 9월이었습니다. 집을 구하고 남은 돈으로 우선 결혼식장과 스드메를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으로 유럽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합니다. 결혼식과 스드메에는 돈을 아끼는 대신 여행에 모든 것을 쏟아붓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소비 패턴을 바꾸고 신혼여행과 결혼식 준비를 위해 최대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월급을 합쳐서 관리하고 각자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이제껏 월급의 대부분을 소비하던 와이프에게는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받아 집에 들어가는 돈도 매우 작아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각자가 월세를 냈고 따로 생활비를 썼었는데 집을 합치고 지출이 줄어든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으로 부족했던 가구도 구매하고 신혼여행지에 숙소도 예약했습니다.
결혼은 돈에서 시작해 돈으로 끝이 납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에 모든 것이 돈이 듭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 돈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돈 때문에 싸웁니다. 결혼 준비 중에 파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돈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손해는 돈을 더 모은 쪽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손해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손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내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억울하지 않을 사람과 결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진짜 손해봐도 억울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했고 저는 현재 아내에게 훨씬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결혼을 했다는 것일 뿐이지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 훈수를 둘 생각은 전혀 없고 가르치려 들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당장 조금 손해보더라도 억울하지 않을 사람과 결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께서 노후 자금이 충분하시고 꼭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신다면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도움은 받고 그만큼 부모님께 잘 해드리면 됩니다. 도움은 도움대로 받으면서 내 맘대로 할래 라는 식의 태도보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신랑 신부 두 사람의 힘으로 결혼하는 것이 완벽한 정서적 독립이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부럽기도 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서 내 집 없는 서러움을 처절하게 느꼈다 보니 내 집에서 사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도 내 집 마련을 위해 조금 느리지만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